네, 안녕하세요. 권현입니다. 어저께 그 CPI 지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죠? 원래 오늘도 좀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려다가, 이게, 언급을 안 할 수 없을 정도의 뭐 어저께 그 나스닥의 하락이 있었던 것 같아서, 음, 좀 그 제 심정도 말씀드리고 좀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도 역시 주말에 이게 참 요즘에 금요일 날 저도 이 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더 이 쇼텀으로 이런 마인드도 더 느끼게 되곤 하는데, 이럴 때일수록 뭐 저 마인드도 다시 점검하기는 합니다만, 금요일 날 뭔가 장이 안 좋으면 이게 주말에 막 뭔가 찜찜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저도 점점 이런 좀 방송을 하고 있으면 이런 시황의 그런 변화에 따라서 좀 더 적응을 많이 해야 되고, 실제로 그 뭐 제가 장기 투자자라고 해서 단기 시황에 뭐 그렇게 영향을 안 쓰는 거는 아니죠, 요즘에는. 왜냐면 평소랑은 좀 다른, 요즘에 그런 국제 매크로 장세가 워낙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, 사실 제가 뭐 10년 넘게 투자를 했지만 이렇게 작은 그런 지표까지도 이제 요즘에는 체크를 아무래도 많이를 하고 있을 정도로 좀 개인적으로도 좀 불안한 시장 환경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제 솔직한 심정들을 좀 가감없이 말씀을 나누고, 뭐 어떻게 할지 절대 따라하는 건 아니고요. 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악의 CPI 이대로 끝, 테슬라 3대1 액면 분할, 액면 분할 뉴스가 나왔죠. 이게 몇 개월 전에 3월달 정도에 발표된 내용이긴 한데, 실제 뭐 10대1, 20대1 얘기까지도 나왔지만, 뭐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, 뭐 큰 영향은 없지만, 3대1 정도로 액면 분할해서, 뭐 주가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양극재, LNF, 에코프로비엠 등 배터리, 제가 주력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이 배터리 섹터에 대해서 또 조금 언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, 이 바이더 딥 전략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, 이 부분은 바이더 딥이라고 하면은 이게 딥이란 뜻이 이제 가장 밑단, 뭐 이렇게 하락 뭐 이런 뜻인데, 하락을 그 바이더 딥 전략이라고 많이 그 애널리스트들이 쓰곤 하죠. 이런 뭔가 요즘에 뭐그 신저가를 기록한 거라든지, 거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가가 제일 안 좋은 거를 줍자, 뭐 이런 얘기입니다. 이 전략을 사실 제가 작년 말에 연말에 제가 항상 여행을 가거든요. 마지막 한 뭐 일주일 넘게 여행을 가는데, 그때 그 다음 해의 전략을 좀 세우곤 합니다. 2011년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랬고, 2022년도에 세운 전략이 바이더 딥이었습니다. 워낙 사실 뭐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그랬고, 저 2021년도에 또 많은 수익을 봤었고, 2022년도에는 시장이 조금 더 불안할 것이다 라는 이런, 참고적으로 이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시장이 좋지가 않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.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.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안 좋은 건 아니고,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옛날에 더블 올랐을 때 금리 상승기였어요, 참고로. 다만 이제 예상되는 수준에서 좀 오르는 거야 뭐 경기가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, 이렇게 자꾸 예상치보다 더 높은 그런 금리 인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은 안 좋아한다.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거지 오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은 전제 조건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이게 혹자는 금리 상승기에 이 투자를 하는 뻔히 지금 오르는데 빚내서 투자하는 게 말이 돼?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습니다. 저는 뭐 요즘에 금리가 워낙 많이 올랐지만, 사실 이제 좀 부담되는 3%, 4%까지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. 그런 부분은 뭐 시종도 조금씩 다 다르지만, 아무튼 제가 이 바이더 딥 전략을 다시 꺼냈던 이유는, 제가 항상 예를 들어서 뭐 20억이면 수익 20억이다라는 그런 딱 그 수치에서 말씀드렸지만, 계속 또 그게 또 달성이 또 안 되고, 또 다시 어느 정도 왔으면 또 더, 저는 예를 들어 25억 30억 이렇게까지도 가고 싶지만,
어, 제가 배부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, 이런 번번이 그 턱을 못 넘더라고요. 물론 지금 요즘에 매크로가 워낙 이렇게 힘겨운 상황에서 뭐 못 넘는 것은 뭐 사실 보전하는 것만도 보면 어떻게 다행이지만, 그럴 때일수록 어떤 투자자분이 얘기를 해서 좀 자기의 그럼 전략을 맞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,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자기의 그 항상 턱을 못 넘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다. 제가 그 구절이 정확하게 잘 기억이 나는데, 저도 뭐 다른 잘 하시는 투자분들, 뭐 거장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데, 그런 얘기가 또 기억이 남아서, 좀 더 바이더딥에 대한 전략도 워낙 요즘에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워낙 지금 또 많고, 다음 주도 또 지금 가시밭길일 예상이 되죠. 뭐 물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막 엄청난 그런 지수가 또 하방을 또 깨고 또 폭락되고 그런 증장세까지 나오는 CPI 지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사실 기대치는 더 높았지만,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시장에서 뭔가 기대하는 것들이 나와주면서 크게 반등해주는 그런 시장을 기대했지만, 역시나 또 기대하는 대로 잘 안 되죠. 이게 너무나 아쉽습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가시밭길이 예상됐지만 크게 어, 더 예상보다는 많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 이유는 제가 좀 뒤에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, 뭐 지금 어저께 원래 그저께 목요일 날 나스닥도 그 사전에 더 무서운 이런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세력들의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서 나스닥이 2, 3% 빠졌었죠. 급락을 했었죠, 갑자기. 그런데다가 추가로 어저께 또 더 급락을 했기 때문에, 물론 뭐 마이너스 3% 3.5%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한 2, 3% 정도로 끝내고 2% 정도대로 끝낸 것 같지만, 어느 정도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기댈 것이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참고로 나스닥이 지금 3.5%까지 빠졌었군요. 정확하게 제가 한 3%, 2 정도의 수준에서 2, 3% 수준에까지 좀 만회를 한 걸로 기억을 했는데, 어쨌든 52주 최고 기준으로 30% 정도가 빠졌다. 그리고 코스피는 22% 정도로 빠졌다. 지금 전 저점인 52주 최저가 2546인데 이제 거의 머지 않았죠. 근데 지금 나스닥은 최저점이고, 거의 그쵸, 최저점은 아니죠. 거의 비슷하네요. 아무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런 지수에는 선반영이 없다고는 하지만,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뭐 또 추가로 20%더 하락하고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물론 일시적으로는 좀 더 내려갈 수 있을 정도의 수치가 나왔긴 했지만,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계속 힘들지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. 저도 이런 거 제가 사실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. 이렇게 하락했을 때 고통을 참으면서 막 고통 참으면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항상 해왔지만, 이렇게 매크로가 이렇게 흔들 때는 굉장히 힘들긴 합니다. 그래도 뭐 저는 계속 바이더딥 전략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. 참고적으로 이거는 미국 CPI 지수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미국 CPI 지수는 8.3%. 요거 제 어느 애널리스트 분들이 좋은 의견들을 조금 차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랑 의견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요약을 해보면, 이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8.6% 컨센이 원래 8.3%였는데 8.6% 나왔어요. 지난번에도 뭐 0.1이나 0.2 정도 수준밖에 더 안 높았는데 컨센보다 이번에는 0.3이 높았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서 충격이었죠. 이거 저도 보고 이거 뒷다 간담이 약간 선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만 이 에너지나 음식 그런 변동성이 큰, 지금 다 사실 러시아 때문에 이런 거죠. 이게 참 이런 원유나 이런 밀, 그런 음식 이런 것들은 제외한 것들이 코어 CPI인데 5.9가 컨센이었는데 6.0, 이 부분은 그나마 코어가 낮다. 그래서 지난번보다 코어는 떨어진 것이 확인됐다. 이 부분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식음료 올랐고, 에너지가 3.9%,
기름값이 17% 올랐어요. 17%. 아, 이게 진짜 지금 바이든이 여기서도 나왔지만 지지율이 거의 지금 최악의 상황이죠. 뭐 전쟁 때문에 조금 반등을 했지만 이렇게 물가를 걔는 잡아야 되는 그런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이유가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죠. 이 중간선거와 사실 저희 주가랑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. BBB 법안도 이전에 좀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, 이렇게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얘네는 물가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. 그래서 금리를 계속 많이 올리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죠. 다만 이런 것들이 디플레이션이 올까봐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, 뭐 그래서 지금 많이 보는 게 2년물 국채 금리가 11bp 올라서 2.93, 그래서 3.05, 이게 거의 리세션이 온다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. 2.93, 이 차이에요. 2.93에서 3.5, 거의 차이가 다시 0.1 정도도 지금 안 될 정도, 0.1 정도까지밖에 안 되죠. 이게 만약에 지금 보통 그 애널리스트들이 제일 그 거시경제 보시는 분들이 이 장단기 금리 차들이 역전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. 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역전돼서, 역전되면 항상 10번에 9번은 큰 경제 위기가 뭐 1, 2년 안에 오고는 했었죠. 그래서 뭐 1년 가까이 뭐 온다는 그런 것도 예측이 될 만큼 두려운 수치긴 합니다. 이 부분이. 지난번에도 한번 올랐긴 올랐었다가 다시 또 좀 벌어졌죠. 아무튼 엄청난 CPI는 강한 긴축의 예상이 되고 주가 하락이 있고, 또 다시 엄청난 CPI가 강한 긴축, 주가 하락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. 그래서 사실 유가가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. 사우디는 이런 상황에도 사우디 경제 성장률은 10% 이르는 대호황이고, 러시아도 지금 최고의 호황을 구사하고, 완전히 지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? 진짜 인도나 중국은 지금 유럽에서 안 사는 원유를 또 싸게 구매해서 이득을 누리고 있고, 미국, 유럽과 사이가 나쁠수록 호황이고, 정작 정의를 외치며 규제에 나서는 미국과 유럽은 매를 맞고 있다. 지금 뭐 사우디 방문한다, 뭐 규제 완화한다, 중국 관세 철폐한다, 근본적인 액션이 필요하다, 뭐 이런 좋은 의견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. 이 부분은 뭐 이것도 또 다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있어서, 제가 사실 원래 이 방송에서는 매크로 얘기를 안 하려고는 최대한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워낙 큰 이슈여가지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짧게나마. 그래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자 이동 감소는 소비를 둔화시키고 CPI 다른 항목 둔화에 기여할 것이다.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.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안정될 거라는 얘기입니다. 사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만 이제 지금 전쟁이 지금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게 최악입니다. 이렇게 길을 줄 몰랐